다음 달 7일 실시되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됐습니다. 여야 후보들은 서울 서북권과 서남권의 표심을 공략하며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캠핑이나 차에서 잠을 자는 이른바 차박을 즐기시는 분들, 난방기구 사용하실 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난방기구를 오래 사용할 경우 자칫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실험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불광천 벚꽃축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올해에도 열리지 않습니다. 은평구는 축제는 취소했지만 산책로는 폐쇄하지 않는다며 불광천을 찾을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들의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후보자들은 지역 곳곳을 돌며 유권자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네,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여야 두 후보의 선거운동 첫날 행보는 어땠을까요? 손성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공사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박 후보는 자신이 서울의 비전으로 내건 21분 도시를 강조했습니다. 제물포 터널이 개통되면 신월동에서 여의도까지 18분. 박 후보는 양천이 21분 도시의 마중물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상은 사람이, 그리고 지하는 지하철과 자동차가 그런 어떤 교통의 기본이 되는 그런 서울을 만들고 연결의 힘을 발휘하는 서울, 21분 도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제물포 터널이 추구하는 지상은 푸르게, 그리고 지하는 빠르게 21분 도시 서울의 비전입니다. 제물포 터널 개통이 21분 도시 서울의 마중물 모델이 돼줄 것입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선택한 첫 유세 장소는 은평구입니다. 출근 시간 응암역을 시작으로 연신내 불광역을 돌며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오 후보는 은평은 서울에서 가장 발전이 정체된 곳이라며 서울시장이 되면 서북권부터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서울 지역이 여러 변화가 있었지만 이곳 은평구가 그동안에 은평 뉴타운이 생긴 다음에 그 이후에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북권부터 챙기고 서북권부터 열심히 발전시키겠다 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곳에서 첫 유세를 했습니다. 두 후보는 교통 문제와 항공기 소음 등 지역의 주요 현안 해결도 공약했습니다. 그리고 항공기 소음이 아주 심한 지역은 저는 앞으로 그것도 좀 서울시에서 이렇게 매입하고 사들여서 녹지로 만드는 그런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을 비롯해서 이곳에 굉장히 불편한 교통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최우선적으로 챙기기 시작할 겁니다.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한 후보자들은 서울 서북 서남권 유권자들의 표심을 공략하며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는 국회대로 상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공사를 진행해 오는 2025년까지 완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목동의 일부 주민들이 시의 계획을 반대하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네, 주민들은 서울시장 후보자들에게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소식을 심다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목동 아파트 4단지와 7단지 사이에 있는 국회대로 목동 구간. 신월나들목에서 목동 종합운동장을 연결하는 반지하차도입니다. 서울시는 국회대로 목동 구간에 있는 방음벽을 철거하고 덮개를 씌워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회대로 목동 구간에 있는 방음벽이 약 3m입니다. 서울시의 계획대로라면 이 방음벽만큼 올라가야 공원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시가 해당 사업의 공모를 마치고 공원 조성업체까지 결정했는데 일부 목동 주민들은 서울시가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아무도 이용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는 이렇게 높게 해놓으면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걸어서 이렇게 평지로 돼야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높으면 흉물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2년 전 반대 민원을 제기했던 주민들은
서울시의 계획이 바뀌지 않자 다시 한번 시에 반대 서명을 제출했습니다. 밑에 지하화를 시켜라. 더 땅을 더 매립을 하면 그 토피가 이게 이 층구가 나오니까 충분하다. 그래서 빨리 설계 반영을 해서 하세요. 그때도 그것을 여지껏 하지 않고 지금도 그냥 이런 상태로 지금 일부 구간 개통시킨다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사단지나 우리 실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주민 요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답합니다. 서울시 도로계획과 관계자는 주민들의 안을 수용할 경우 공사 비용이 추가로 들 것이라며 지금 상황에서는 설계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민들은 다양한 공법을 검토해서라도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 서울시장 여야 후보들에게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은평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불광천 벚꽃축제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은평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행사를 개최하기 어려워 전면 취소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구는 축제 취소와 관계없이 벚꽃을 즐기러 많은 상춘객들이 불광천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급적 불광천 방문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가 수도권의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다음 달 11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유지됩니다. 정부는 하루 300에서 400명 확진자 수가 이어지는 가운데 긴장감이 느슨해지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유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또 추가 방역 조치를 시행해 3차 유행이 정체기를 벗어나 안정기에 들어서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 소식 이어갑니다.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재정분권 실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실질적인 자치 분권을 위해서는 자주 재원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보다 자세한 소식을 양천구의회 나상희 부의장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부의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방자치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서는 재정분권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건데 왜 그런지 먼저 당위성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지방자치 분권은 정부가 갖고 있는 재원을 지방자치 단체와 나누고 지자체 스스로가 지역 문제를 책임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지방분권에는 재정적인 독립이 필수적이고요. 양천구의 경우에는 2021년 세입 예산 중에 정부에 의존하는 수입이 거의 69%에 이르고 있고 재정 자립도는 25%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재정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낮은 상황에서는 정부로부터 이양된 권한을 행사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시급히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분권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강력한 재정분권이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앞서서 정부가 재정분권 추진 방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 그럼에도 결의안을 채택하게 된 이유는 뭔가요? 네, 정부의 발표에 따라 결의안을 채택한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1단계로는 재정분권 추진 방안이 시행되어서 2020년 기준 8조 5천억의 지방세가 확충되는 효과가 있었지만 이런 경우는 광역시 중심으로 예산이 집중되어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는 실제로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자주 재원을 확충하는 방안 마련을 촉구한 계기가 되었고요. 두 번째는 국고보조 사업이나 국고보조금 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편 사항을 2단계 방안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전한 지방분권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는 2단계 재정분권 추진 방안을 조속히 시행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던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 채택한 결의안의 주요 내용과 또 재정분권 실현 후에 기대되는 효과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재정분권의 실현은 열악했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안정화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수가 증가하고 국고사업 매칭비 부담이 완화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이 나아질 것을 기대하고 있고요.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그동안 예산이 부족하여 해결하지 못했던 지역사회의 현안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특성에 따라 주민에게 투입될 수 있는 예산들이 보다 증가할 것이고 주민들의 삶의 질은 더욱 윤택해질 것입니다. 결의안 채택을 통해서 차별화된 지역의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강력한 재정분권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상희 양천구의회 부의장이었습니다. 네, 계절의 시계가 봄으로 넘어오면서 캠핑을 하는 분들 요즘 부쩍 늘어난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차에서 숙박을 하는 차박도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이제 가족, 지인들과 색다른 추억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찾는 것 같은데 이게 자칫 위험한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아직 밤에는 춥기 때문에 네. 차 안에서 난방기구를 그렇죠.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잘못하다가는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는 사례가 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 텐트 안의 난방이 얼마나 위험한지 김선아 기자가 실험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12월 전남 고흥에서 50대 동창생 4명이 버스를 개조한 캠핑용 차에서 잠을 자다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119 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했지만 한 명은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사고 원인은 바로 버스 바닥에 설치된 무시동 히터. 히터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가 밀폐된 차 안으로 들어오면서 가스 중독으로 참변을 당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발생 이후 캠핑을 즐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차량이나 텐트에서 이동식 난방기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밀폐된 공간에서 난방기구를 켜놓은 채 자면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4~5인용 텐트에 가스히터 2개를 설치하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실험을 시작한 지 30분도 안 돼 일산화탄소 수치가 약 20ppm에서 240ppm으로 10배 넘게 치솟았습니다. 실내 이산화탄소 허용 농도인 50ppm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차량에도 가스히터 2개를 설치한 후 모든 창문을 닫아봤습니다. 실험 시작 약 20분 뒤 산소 수치가 약 18%에서 15%로 줄었습니다. 산소 수치가 15% 아래로 떨어지면 맥박이나 호흡이 빨라지고 이런 상황이 장시간 노출되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연소가 산소를 소모하기 때문에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을 한다면, 연소기구를 사용을 한다면 산소 부족 상태로 연소하게 되고 일산화탄소가 발생되게 됩니다. 밀폐된 장소에서의 사용을 분명히 판매자와 제조자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꼭 주의사항을 읽어보시고 그 사용 방법대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일산화탄소는 무색 무취의 가스로 누출이 돼도 알아차리기 쉽지 않아 평소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안전수칙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좁은 공간에서 오랫동안 난방을 할 때는 환기를 자주 하고 밀폐된 공간에서는 되도록 난방기구를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일산화탄소 감지 경보기를 설치하는 것이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목동 아파트 12단지가 1차 재건축 정밀 안전진단을 조건부로 통과했습니다. 목동 12단지는 안전진단 결과 49.15점이 나와 조건부 재건축 판정인 D등급을 받았습니다. D등급을 받은 단지는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받아 정밀 안전진단을 통과할 경우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앞서 목동 아파트 14개 단지 중 11개 단지가 1차 안전진단을 통과했습니다. 6단지는 처음으로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해 재건축이 확정됐으며 9단지는 2차 적정성 검토 관문을 넘지 못하고 탈락했습니다. 지역 소식 이어갑니다. 서울시 산하 단체장과 구의원의 평균 재산액은 12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재산 공개 대상자 400여 명에 대한 정기 재산 변동사항 신고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공개 대상자는 서울시 산하 공직유관단체장 16명과 구의원 417명입니다. 이들의 가구당 평균 재산액은 12억 8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억여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산이 증가한 주요 요인으로는 전년 대비 토지 개별 공시지가와 주택 공시가격 상승 등입니다.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 신고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 해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LG헬로비전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혈액 수급난 해소에 힘을 보탰습니다. LG헬로비전은 25일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랑의 헌혈증 나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로 인한 혈액 부족 위기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임직원들은 사오갑 헌혈차에서 헌혈을 하거나 기존에 가지고 있는 헌혈증을 기부하는 방법으로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임직원들이 기부한 헌혈증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통해 소아암병동에 전달됩니다. 양천구가 오는 29일부터 5월 14일까지 2022년 주민참여예산 제한 사업을 공모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란 주민이 예산 과정에 직접 참여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제도인데요. 사업 규모는 총 20억 원으로 양천구 주민 누구나 환경과 교통,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공모를 원하는 주민은 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신청하면 됩니다. 최근 연예계와 스포츠계에서 불거진 학교폭력 문제를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쉽게 아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교육이 학생들의 귀에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면 어떨까요? 실제 학생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구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당에 모인 학생들이 학교가 틀어주는 영상을 보기만 했던 게 이예빈 학생이 기억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시간입니다. 저도 집중이 잘 안 돼서 잘 제대로 안 봤던 것 같아요. 영상만 보는 거기 때문에 영상도 아이들이 제대로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흘려 듣거나 그냥 자습을 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용성이 없다고 봅니다. 1년에 2차례, 2시간만 의무적으로 받으면 되다 보니 그냥 때우고 말면 되는 시간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선생님이 와서 교육을 해주시고 영상을 봤어요. 지루하고 딱히 도움이 되는 것 같진 않았어요. 최근엔 토론과 발표로 학생들의 참여를 높이는 수업도 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학교와 선생님 재량입니다. 교육당국은 예방교육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거나 좋은 프로그램을 활용하라고 학교에 권고만 할 뿐입니다. 수업을 실제 하시는 건 학교에서 결정하시고 자율적으로 운영하시는 거니까 이 부분을 전체 학교에 조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예방교육은 형식적이라며 학생 스스로 문제를 체험하고 깨닫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학생 개인이 이제 정말 자기가 느낄 수 있는, 자기가 좀 체험적으로 그럴 것 같다, 이제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것들을 실제로 제공하고 실제로 그것에 대해서 이제 고민해보고 성찰하고 하는 이제 그런 접근이 필요한 거죠. 학생들이 듣고 싶은 교육이 이루어지면 좀 더 재밌는 영상 같은 거를 보여주면서 하거나 살짝 게임 같은 거를 했으면 재밌을 것 같았을 것 같아요. 쌤이 지속적으로 학생들이랑 얼굴을 맞대면서 그렇게 하는 교육이 좀 더 나은 것 같다고 생각해요. 비로소 학교 폭력의 심각성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겁니다. TBS 구균진입니다. (99년) 만에 가장 이르게 벚꽃이 피어났다고 하죠. 하지만 여의도 벚꽃축제는 상춘객이 몰릴 것을 우려해 추첨으로 제한된 인원만 입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인데요. 네, 은평구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불광천 벚꽃축제를 취소했습니다. 가급적 불광천 방문을 자제해달라고도 당부했는데요. 자발적 방역 참여 당부드립니다. 지역 중심 채널 헬로티비 뉴스. 여러분의 이야기가 뉴스가 됩니다.